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 시간요. 벌써 11번째 시간이네요. 점점 재미있나요? 사실은요,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교훈이 있다면 이 이야기 소중하죠. 여러분, 요즘은요, 내용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적답니다. 수없는 책들이 쏟아지고 수없는 정보들이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 여러분 앞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재밌거리는 있어도 교훈이 적답니다. 여러분, 교훈은 정문일침과 같아서 딱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은요, 낮자 공부가 조금 깁니다. 왜냐면요, 거자불투요, 레자불거라고 하는 자그마치 8글자를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낮자 공부 먼저 해보고 이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갈 거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원래요, 이렇게 밥뚜껑 위에 그 그릇을 더하여서 솥에서 밥을 떠서 작은 그릇에 옮겨가는 그러한 모양에서 덜다, 가다라는 뜻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는 밥뚜껑이고 이건 밥그릇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딴 데서 그걸 덜어다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덜다, 가다 해서 갈 거라는 글자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거래 그러면 금품을 대차하거나 매매하거나 또는 가고 오는 것을 거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 거 원래는 반대자죠. 우리는 이것을 반의어 결합구조라고 하죠. 거취, 가거나 오는 걸 얘기합니다. 진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끔 정치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그 사람 거취가 궁금해, 이런 뜻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거나 오거나 그 사람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궁금하다는 뜻이죠. 이때도 갈 것자가 내포되어 있네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다음 글자 어떤 자인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워낙 이번 시간 8글자 배운다고 했으니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놈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놈자자는 재밌는 게 이렇게 화로입니다. 이게 화로 그릇. 화로 그릇 속에 나무가 이렇게 번쩍번쩍 불타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뭔가요? 숯불 정도 되나요? 나무를 이것저것 추려낸다는 데서 놈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숯을 뗄 때 우리가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럼 그 밑에 그 참숯이나 이런 걸 넣죠. 그러면 그 화로 위에 그 숯을 뒤집기도 하고 잘 놓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나타내다가 이게 놈자자로 쓰인 겁니다. 이 놈자자의 특징은 불완전 명사로 꾸민 말을 꼭 앞에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자본이라고 할 때의 뜻은 아주 예외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이번, 근본 이런 뜻입니다. 논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 의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놈자가 나중에 문법 공부 시간에 좀 더 하겠지만요. 놈자는 꾸민 말을 앞에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자하면 농사 짓는 사람, 또 우리 쓰는 말 중에 무슨 자하는 건 대부분 꾸민 말을 앞에 가져와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 단락구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문법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 출발은 화로 속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걸 뒤치락뒤치락, 요놈이 잘 살을까 저놈이 잘 살을까 이렇게 뒤치덕거리다가 이놈 저놈 하는 놈자라 쓰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서 것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안이불이라는 글자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하늘로 날아간 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 불청 그러면 듣지 않는다. 청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얘기고요. 불충하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안이불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이건 안일부로 읽힌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 안이불이라는 것을 보면요. 새가 내가 여기 있는데 잡으려고 딱 했어요. 그런데 새가 하늘로 날아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자리에 또 안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는요. 소중하게 다루십시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요.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요. 한번 놓치면 상처받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망정 첫 마음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십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의 가장 가까운 마음 상처 주지 말고 잘 잡으십시오. 안이불자는 그런 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요, 이거 쫓을 주자입니다. 즉, 이것은 쌓일퇴라는 글자죠. 즉, 쌓일퇴라는 글자가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앞서 가는 사람의 뒤를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쫓을 추, 따라갈 추라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거 발자국을 눈밭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놓으면 아버지가 발자국의 그 길이를 좁게 해서 남겨놓으면 뒤에 오는 자식이 보폭이 맞아서 편하죠. 근데 자기가 자기 평상시 보폭대로 가면 아들이 쫓아오기 힘듭니다. 이것을 쫓을 추라고 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쌓여서 앞에 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걸 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그러면 뒤에 더 보태는 걸 추가라고 그러고요. 추억 그러면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걸 추억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는 걸음걸이는 다릅니다. 자기만 가는 걸음걸이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분 못하는 건 내가 남을 알고 싶지 않아서 구분을 못할 뿐이죠. 내가 남을 아는 지혜를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쁜지, 그 사람이 아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지. 그런데 무관심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까? 그러면 앞 사람에 쫓아서 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쫓을 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네 자를 합치면 거자 불추라. 간 사람은 불추.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 또 네 글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자인가요? 같이 보도록 하죠. 올레자입니다. 이 올레자는 원래는 보리삭이 피어가지고 열려있는 모양이었다가 이 보리맥자를 따로 만들어내고요. 보리는 하늘이 내리신 것이라 해서 올레자, 또 봄이 오면 핀다고 그래서 올레자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내방 그러면 찾아오는 걸 내방이라고 그러죠. 또 미래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을 미래라고 그럽니다. 이 올레자는요. 원래는 보리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보리맥자, 우리 맥주할 때 보리맥자는 저 올레자 밑에 저녁석자처럼 고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리는요, 겨울을 지나고 천천히 싹이 피어서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올레자의 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견디어 오는 것이 진짜 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옵니까? 편안하게 옵니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글자 같이 보죠. 놈자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 놈자는 설명을 했죠? 화룻볼 위에 뭐라? 그렇죠. 타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놈 저것 해서 이놈자, 놈자죠. 이 불완전 명사로서 꾸민 말을 앞에 가져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부자 그러면 부한 놈, 부한 자. 또 필자 그러면 붓으로 무엇을 쓰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 놈자 해석이 어려웠나요? 안 어렵죠. 이 불완전 명사로 부자 할 때도 이 자를 쓰네요. 그렇죠? 빈자, 가난한 자 할 때도 쓰겠죠. 그럼 너무나도 필자, 무엇을 쓴 사람, 꾸미는 말을 앞에 가져와서 명사화 시켜서 단락 딱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니 불자도 설명을 했죠. 하늘로 날아간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불능하면 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불문 묻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이 아니불이 들어가니까 전부 부정사로 반대말이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반대말 만드는 거 안자만 넣어요. 묻다, 안 묻다, 가다, 안 가다. 가다의 반대는 오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얘네들은 안자만 넣으면 돼요. 아니 불자 그런 자예요. 무엇이 반대가 돼요. 안 해버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진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꿈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꿈은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치닫다 보면 그 꿈의 반은 이룹니다. 그런데 꿈조차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자는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날아간 새를 날아가기 전에 지키라고. 그런 자입니다. 다음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 자는요.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막을 것자 물리칠 것자인데 이건 손이죠. 그 다음 이거는요.
맞서서 싸우려 드는 상대방을 손으로 이렇게 크게 사례질을 쳐서 막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막을 거, 물리칠 거 짭니다. 우리가 거부하다 그러면 승낙하지 않고 물리치는 걸 거부라고 그러고요. 거역하다 그러면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항거하여 거스르는 걸 거역이라고 그래요. 야, 지금 보면 사자구가 두 구가 돼 있죠. 하나는 앞에서 배운 거자불출아. 그죠? 간자는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 레자 불거라,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자 내자구가 두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의 사자 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사 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법적 요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떠한 문장 구조를 띠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꾸민 말을 앞에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거자, 간 사람은 불추, 쫓아가지 않는다, 붙들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레자 불거,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거절하지 않는다, 뿌리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진심 하편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갈 거자가 갈 왕자로 되어 있습니다. 왕자 불추요, 레자 불거라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말은 맹자의 일대기를 기록해 있는 맹자 진심편 하편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맹자가 등나라로 가서 상궁에 처소를 정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맹자가 추나라 사람입니다. 추나라와 등나라가 너무나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등나라 임금 문공이 세자로 있을 때 맹자를 청해 가지고서 그 역사적인 그 의의 그 맹자의 의논을 들어봐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이는 맹자는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고, 맹자가 수레에 딱 타고 가면 그 호위하고 따르는 제자가 수십 대의 수레가 따라갑니다. 그런 맹자가 하루는요, 조용히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일을 벌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맹자를 쫓아와서 잘난 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맹자한테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면 맹자의 그 하는 일마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맹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야, 당신 같은 제자 필요 없으니까 절로 가, 이럴 만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비난하는 제자와 추종하는 제자들이 산상, 소위 말하면 지금 같은 대벌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로 가서 유숙을 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충고를 듣고 싶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 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투자자들의 어떠한 것을 조언을 해줘도 잘 되면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경청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경청을 듣던 그 맹자의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의 신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따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 중에 내 신발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도 경솔한 그의 말투에 아주 화가 나서, 그대는 나를 따라온 사람이 그 신을 훔치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말이냐? 네 신발 하나 훔쳐가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 중에 행여 신발이 바꾸어 신을 수도 있어요. 어둡대. 지금처럼 뭐 스위치 키면 신발이 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달빛에 의해서 행여 달빛이라도 가려졌으면 화장실 가서 급한데 신발을 딱 바꿔 신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자한테 따집니다. 그 수레를 타고 이렇게 와서 여러 교훈을 주고 가까스로 유숙한 곳에서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맹자한테 따집니다. 맹자여, 당신의 그 훌륭한 사상을 듣는 이 사람 중에서 내 신발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맹자도 열받잖아요. 맹자가 의의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인을 주창했다면 이 사람은 의로움을 주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기가 발동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 온 사람 중에서 네 신발 탐이나 가지고서 그 먼 길을 쫓아와서 네 신발 바꿔 신고 간 사람이나 몰래 훔쳐간 사람이 있겠냐고. 입이 딱 닫힙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맹자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천만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은 가는 사람은 붙들지도 않고 오는 사람은 물리치지도 않으며 끝부분 진짜 중요한 거, 진실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르면 곧 받을 뿐이다. 요즘 남자들, 특히 제비족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 말 다 받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이거하고는 천부당 만부당 다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로지 진실로 배우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은 곧 받을 뿐이다. 가고 오고에 문제가 없다.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 그가 내 곁에 있든 그가 내 곁을 떠나든 상관없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된다. 그 마음이면 내 곁에 있든 내 곁에 없든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맹자는 이런 뜻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요즘 제비족들이 써먹습니다. 뭐라고 써먹느냐? 똑같아요. 한자를 씁니다. 거자불추요. 애인을 꼭 떠나보낼 때 하는 얘기죠. 그죠? 가는 자는 붙잡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애인 여럿이었다 들키면 하는 말이 내자불거라. 오는 사람 나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택이나 있는 얘기입니까? 써먹으려면 좀 제대로 써먹어야죠. 적절할 때. 이 얘기는 진심한 마음을, 너의 거치에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네 진심한 마음에만 관심이 있다. 맹자서 진심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편에 있는 글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 마음도 때로는 보여줘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고이자 하나 있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때로는 향기를 주위에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큰 위인으로 향기를 내든 아니면 누군가 애인으로 향기를 내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그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중요한 거, 여러분 거래에는 상관이 없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